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어서 3포인트 김영일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도 잘 즐기고 계신가요, 전문가님? 네, 뭐 지금 계속해서 이제 또 시장 흐름이 지수가 또 이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다 같이 축제 분위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슬슬 또 오늘 분기점으로 약간은 분위기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또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증을 더 자아내 주시는데 세 가지 포인트 보면서 어떤 부분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 포인트 같이 점검해 보시죠. 네, 첫 번째로 볼 부분은 코스피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다음 타깃을 이제 공략과 준비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내주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권 이후에 우리 시장에 강력한 주도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도 주도주 맞잖아요. 그리고 대선 전후에서의 플러스 알파로 등장한 약간 세컨드급의 또 주도주까지 함께 화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뉴페가 등장하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주도해주는 업종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전에 제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 시장을 끌어올려줬었던 주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주도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 뭐 그다음에 방산 뭐 그리고 이제 뭐 원전 뭐 거기에 더해서 이제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쪽들이 되겠죠. 이제 이 종목군들 내에서의 주도주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될 것이고 뭐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로템 같은 이런 종목군들 원전 같은 경우에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을 박스권 상단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최근 거래일 동안에는 이제 그림이 약간은 바뀌었죠. 주도 업종도 굉장히 이제 좋은 상승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지수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려줬었던 건 는 아무래도 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들 그러면서 또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주사 쪽과 그 다음에 증권사 쪽이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도 업종들 간에 계속되는 순환매가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체들이 박스권 상단까지는 주도 업종들이 그리고 그 이후부터 돌파 이후부터는 지주사와 증권사들이 어느 정도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즉 무언가 이제 지수를 끌고 가는 쪽들이 계속해서 약간은 변화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수급을 받아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후발주자가 지수를 끌어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시장의 상승의 어떤 모양새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봤을 때 보게 되면 종가까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주사 지금 이제 뭐 최근에 하나도 양호했고요. 뭐 그 다음에 SK 두산 등등 지주사들도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증권 등등 해가지고 증권사들도 지금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해서 오늘 쉬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어제 수급 밀어줬고 그다음에 오늘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물량이 또 빠져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코스피가 끌고 가는 움직임 자체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 코스피의 강세 분위기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약간의 이 주의를 해야 될 시점이 지금 이제 연휴 기간 들어서면서 오후장 넘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갑자기 또 이제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도를 하고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오후장 넘어가면서 약간은 이제 또 이 물량을 살짝 뱉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제 신고가에 달성을 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차익 실현이 또 생겨날 수가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여전히 이제 분위기가 활발하게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도 업종의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방산주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끌어올려지는 모습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주도 업종도 지금 계속해서 강력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원전 뭐 그 다음에
뭐 방산, 뭐 계속해서 이제 또 뭐 지주사도 마찬가지고 좋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신고가에 도달을 한 만큼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에 접근을 했을 때 또 이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슬슬 다음 플랜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 코스피 같은 경우에 주도 업종 그리고 지주사 쪽이 계속해서 좋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순서대로 이제 뭐 조선이 가든 방산이 가든 원전이 가든 계속해서 이제 이 강한 섹터가 나와주고 후발주자로 연속적으로 그 바통을 넘겨받아주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일제히 신고가에 도달을 한 만큼 이제 슬슬 또 바통을 넘겨받는 종목군들이 하나씩 생겨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쪽, 현재 지주사 그리고 주도 업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 분위기는 즐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지주사, 증권사 여전히 이제 뭐 수급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주사에 대한 혹은 증권사에 대한 혹은 주도 업종에 대한 지금 현재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제 즐겨주시되 다음으로 또 이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수가 올라가는 와중에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종목별로 수급을 넘겨받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살짝 쉬어가는 그림이 나올 때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 쪽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다음으로 또 이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출발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디가 될 것인가 요거 위주로 한번 또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타깃도 확실하게 조금 윤곽이 잡히고 있나요, 전문가님? 그거는 두 번째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왕관을 쓰고 있는 자 그리고 그 왕관을 물려받을 타깃이 될 만한 섹터를 이제 같이 보자 투트랙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두 번째가 이제 또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바로 두 번째 포인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열어보겠습니다. 누굴까요? 네, 반도체, 네, 계속되는 호재, 땔감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싹쓸이로 외국인들이 돌아왔거든요. 어떻게 돌아왔느냐? 삼성과 하이닉스를 사면서 본격적으로 시장의 주도권, 네, 주도력을 가져가겠다라는 포지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삼전이 59,900원 찍었잖아요. 네, 6만 원, 100원 모자란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도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파악하시나 봐요? 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쪽에서 상대적으로 덜 갔고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반도체를 우리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반도체 쪽에서는 또 이제 연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은 엔비디아가 실적이 이제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죠. 그러면서 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폭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하반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유리한 이제 실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2분기의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강세는 아마 저는 다음 주까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자 연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또 이제 눈에 띄게 봐야 될 것이 오늘 뭐 시스템 반도체 혹은 반도체 레거시 쪽 전체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부분이 결국에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AI 반도체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용 칩 관련해서 아무래도 이제 또 이 상당히 좋은 그런 호재거리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은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 수요를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거시 그리고 이제 또 시스템 반도체 할 거 없이 어느 정도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리노공업 같은 이제 레거시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가온칩스라든지 혹은 뭐 아이언 디바이스 등등 디자인하우스 쪽에서도 지금 탄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은 실질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그동안에 가지 못했었던 쪽에 속하고 지금 현재 뭐 지수사, 증권사, 뭐 조방, 원태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또 신고가에 가 있는 그러한 형태의 지금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수급을 받아줄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섹터군이 또 반도체가 됐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연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이제 또 반도체 중에서 지금 또 잡을 만한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이제 또 이번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까지 나오게 되면 반도체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와 그 다음에 현재 이 리노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온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바람이 조금 더 이제 전반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는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지금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면서 무언가 모양을 갖춰 나가는 종목군들이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지 요거 한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도 상당히 이제 흐름이 양호했잖아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대금 상당히 강력하게 받아주면서 반도체에 이 훈풍이 불 때 또 이제 가치 흐름이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유리기판까지 한번 같이 보면서 지금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또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열일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이렇게까지 힘있게 올라오는데도 역할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이런 호재 부분 그리고 주가 상승의 부분 이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브로드컴의 실적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포인트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연휴 이후에 그렇다면 시장이 계속 열기를 분출할 수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섹터에 대한 부분도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3포인트입니다. 정책주, 글쎄요. 정책주라 하면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어떤 쪽에 대한 정책주를 보실까요? 전문가님? 지금은 어떠한 섹터를 확 정해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또 넓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 휴일이 지나가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지나가고 나서 수요일 그리고 이제 오늘의 장세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주에 거래일이 실질적으로 내일 또 연휴이기 때문에 거래일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펼쳐지는 이 거래일 동안의 흐름이 어디로 잡아가는가, 결국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물량을 실질적으로 잡아주는 쪽들이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정책 쪽에 속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책 쪽에 이제 뭔가 지주사 쪽, 그 다음에 증권사 쪽이 계속해서 흐름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주 쪽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코스닥에 대비했을 때 코스피의 위치는 이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최근 시장의 분위기에서 코스피에 많이 이제 밀리는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의 상승분에 비해서는 코스닥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이제 또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주도 업종들이 또 전체적으로 신고가의 흐름으로 또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움직임이 또 상당히 눈에 띄는데, 오늘 오후에 지금 정책주 쪽으로 상당히 움직임이 강력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저출산 정책주, 뭐 꿈비라든지 아니면 뭐 아가방 컴퍼니, 뭐 그다음에 에르코스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수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는 또 이제 대북주 관련해서 상당히 또 이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간다라든지,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솔트룩스를 포함을 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또 상당히 강력하게 수급이 들어간다라든지, 지금 어제 오늘 해서 정책주 쪽으로 순환매가 상당히 강력하게 도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에는 기조 자체를 정책주 쪽 순환매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책주 쪽에서는 AI가 어제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여전히 지금 AI 쪽도 소프트웨어 쪽은 여전히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대북주 또 수급 많이 들어갔잖아요. 대북주 수급 많이 들어갔는데 요게 이제 단발적으로 끝날 것인가, 오늘 딱 급등 나오고 바로 끝날 것인가 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대북주도 이거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됐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에도 꿈비, 뭐 그 다음에 에르코스 등등 해서 오늘 수급을 상한가까지 가면서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은 이러한 흐름은 지금 정책주 쪽으로 다음 주까지 더 순환매를 이어나갈 거다라고 지금 시장이 이야기를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뭐 일자리 정책 등등 해가지고 지금 신정부에 대한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감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현재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서 이제 지주사와 증권사가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세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상승세가 나오는 와중에 이제 또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주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첫 번째 핵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스몰캡 중에서 어디가 잘 가느냐라고 봤더니 완전하게 어제 오늘의 기조는 정책주였다라는 거죠. AI 보냈다가 뭐 일자리 보냈다가 저출산 보냈다가 뭐 대북주 보냈다가 이틀 동안에 굉장히 또 많은 섹터군들이 강하고 빠르게 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섹터군들이 또 다 죽었느냐라고 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다음 주에도 정책주 기조로 잡고서 코스닥은 순환매가 나오겠구나. 요거를 우리가 어제 오늘의 시장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마 다음 주에도 주 무대는 정책주 쪽이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 쪽에서 순환매 한번 또 마찬가지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신고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고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매수 기회를 많이 줬기 때문에 기존 보유자분들 혹은 이제 뭐 늦게나마 약간의 트레이딩적인 어떤 관점으로 진입을 하신 분들 외에는 현재 단가는 또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뭔가 새롭게 또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한번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필요성, 일단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다음 주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또 이제 투심을 끌어올린 상황이어서 대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매 자체는 또 강력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만 하면 뭐 어렵지 않게도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요거는 진짜 주의하자, 조심해야 되는 정책주는 없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정책주라기보다는 이제 뭐 인맥주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아무래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죽어버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책주 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코나아이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오늘 해서 정책적으로 수급 들어간 쪽들이 전체적으로 수급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가는 쪽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주의를 하자라기보다는 그냥 수급 잘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매 준비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의 주의를 해야 될 점은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환매가 나올 때 1등이 먼저 순환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등, 3등주로 수급을 넘겨버리는 그러한 그림들이 약간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대장주 쪽에서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2등, 3등주가 수급을 받아주면서 대장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지금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책주에 대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장주를 먼저 확실하게 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대장주가 확실하게 살아있는지 아니면 2등주로 수급을 넘기려고 하는지, 이러한 흐름만 잘 파악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뭐 정책주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월요일쯤에 태양광 쪽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월요일쯤에 태양광,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이전 신고가까지 가면서 현재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오늘 태양광 쪽에서 또 이제 대명 에너지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또 흐름이 양호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무언가 이 섹터군 내에서도 계속해서 흐름이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살아있는 종목에 대해서 선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란 부분까지 함께 신경 써주셨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부적인 전략 중요하게 점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엇박이 나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가더라도 1등주가 시세를 내고 2등, 3등에게 바통을 넘기는데, 그때 1등주를 추격 매수하면 좀 리스키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만 박자 잘 타신다면은 충분히 코스닥에서도 정책주 순환매 이용해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시장이다. 네, 언급해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반도체가 끌고 갈 공산 크다고 하니까 그것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금까지 3포인트였습니다.